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GTX 노선 연장과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경기도는 물론 서울과 강원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대거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노선을 둘러싼 지역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개최한 GTX 노선 정책 토론회에 경기도와 서울, 인천은 물론 강원 지역까지 6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노선 연장과 신설에 관심이 높은 경기 지역 시구는 16곳. 이미 노선이 확정된 곳까지 합하면 도내 28개 시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도 사업입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안성과 연천 등 3개 시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영향받는 인구 수만 해도 전체 국민의 4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SOC 인프라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프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노선조차 사업이 늦어지면서 연장이나 신설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편입니다. 이미 착공한 A 노선은 삼성역 등 서울 통과 구간의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B와 C 노선은 역사 신설 문제로 착공 시기조차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내년에 노선 연장과 신설 관련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추가 연장 요구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GTX 연장과 신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의원이 모이신 것처럼 이런 구별 없이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추진에 차질이 있게 되면 또다시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들 것이라고 하는 경각의 말씀도 드립니다. 선거 공통 공약에 따라 평택 연장이 유력한 GTX A 노선과 관련해선 천안 지역에서 추가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고 B 노선은 춘천 쪽에서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지역 간 협치와 경기 지역 시군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안양 칠동 수해민들은 추석 명절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임시시설에서 생활하며 집을 복구해야만 했습니다. 수해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방수문을 안 닫은 책임이 있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안양천이 넘치면서 안양 칠동의 15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방수문을 닫지 않아 하천이 넘치면서 지하의 가정집을 덮쳤습니다. 수해민들은 하수와 정화조가 역류해 집안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과 가구, 의류, 식기 등 모든 물건을 싹 다 버려야 했습니다. 안양시는 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도배 장판 등의 복구비로 33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해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는데 고작 530만 원을 지원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거 200만 원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200만 원 갖고 뭐 그릇이나 사요? 그냥 그런 거 하라고 준 건가? 그래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뭐 가전제품 다 사진 찍고 버리라겠는데 뭐 다 버렸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해민들은 안양시가 방수문을 닫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안양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거가 없어 침수 피해에 따른 개인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양 칠동 수해민들은 결국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닫지 않은 시에 책임을 묻고 인근 공사장의 토사 유출에 대한 문제도 짚을 생각입니다. 침수 피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수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서 토사가 유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침수 소송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안양 7동 등 침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안양시의 책임 여부를 따지고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도 물을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지난 8월 초에 내린 폭우로 수원의 서우천 일대 산책로가 크게 유실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산책로가 끊기면서 서우천 일대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폭우 피해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김효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우천 산책로의 모습입니다. 산책로가 뚝 끊기고 그 자리에는 불어난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산책로 유실로, 일대엔 안전 펜스가 설치됐고 서우천 통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달라졌을까?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천으로 임시 복구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산책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물길이 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통행을 막던 펜스는 모두 치워져서 별도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우천 산책로 일대에선 임시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 조치이다 보니 또다시 내린 비에 산책로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펜스들은 구석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산책로 운영은 재개됐고 주민들은 요즘 아찔한 산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대에선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며 물길이 난 산책로를 피해 지나거나 온 길을 되돌아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사실상 제대로 산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수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터졌어요.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니시는데 차량도 평소보다 적게 많이 줄 만큼 이제 비가 그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기는 좀 위험하고 성인 어른이나 피해 다니면서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라서. 한편 이번 서우천 피해의 원인이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하천 공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수원시 장안군은 이달 초 하천 피해 복구 예산 14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생태 환경도 고려해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본격적인 복구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우천 복구 공사가 마무리될 내년까지 주민들의 아찔한 산책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행로가 없거나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국회의원실이 관계기관과 안성지역 통학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4개 학교에서 100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 밖을 나섰지만 어느새 차량이 눈앞을 지나갑니다. 후문 쪽은 보행로가 없어 교사들이 나서 아이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건 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이 없는 정문 앞 도로에는 스쿨존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들로 아이들의 안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단속이 이루어져야 좀 더 강제적으로라도 안전하게 운행을 할 텐데 그 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고 무엇보다 후문 쪽에 지금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후문을 밖으로 나가면 바로 안성 지역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이곳은 우거진 수풀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굣길이지만 보행로마저 없습니다. 어른들조차 달려오는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녀야 합니다. 보도가 오다가 갑자기 보도가 끊겨서 아이들이 찾길로 다니고 있는 좀 위험성이 있고요. 평상시에도 주민들도 이제 찾길로 다니더라고요. 학생 대부분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거나 학부모 손에 이끌려 등교하는 한 초등학교. 수년째 도로 확포장 공사를 이어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직접 아이와 등하교에 나섭니다. 학교 주변의 불법 주차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높이에 가려진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형 참사도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단속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3시부터 5시 네.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시청에서 차량으로 단속을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조금 수년째 학부모들의 민원은 무시됐고 최근 이곳에서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정문 앞에. 그래서 그것도 좀 단속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그 아이가 6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지난해 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20세 이하의 교통사고는 170여 건.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학용 국회의원실이 최근 관계기관과 함께 안성 지역 초중고등학교 55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절반에 가까운 24개 학교에서 92건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보행로가 없는 곳, 스쿨존 표시가 지워진 곳, 보행 신호가 짧거나 끊기는 곳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통학로와 안전에 심대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통학로 개선이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성 지역을 수도권 표본도시로 조사했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곳에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는 공공기관이 꼭 해야 될 거고 국가가 꼭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기관이 협업을 해가지고. 스쿨존 주변에 관련법이 강화되고 안전시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다들 자동차세 잊지 않고 내고 계시나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했다면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군포시에서는 2천여 대의 차량이 체납 차량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체납 차량 단속 현장을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막 동이 튼 이른 아침, 군포시 한 주택가에 자동차세 체납 단속 차량이 들어섭니다. 얼마 안 가 차량 한 대가 단속반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자동차세를 2번 미납한 차량으로 가차 없이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또 다른 체납 차량이 발견됩니다. 체납 금액만 96만 원에 달합니다.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예고서를 붙이고요. 근데 2번 이상 체납자한테는 이게 분납을 낸다든가 아니면 개인회생이라 뭐 이런 경우는 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래도 안 낸 경우에는 저희가 벌어판을 띄고 있습니다. 군포시 등록 차량은 모두 10만 4천여 대. 이 가운데 2번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2,100대에 이릅니다. 9월 기준 아직 징수하지 못한 자동차세는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달 초 집중 단속에 나서 체납에 600만 원을 징수했지만 전체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군포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또는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선 견인이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올 가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지역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화성시 뱃놀이 축제도 3년 만에 개최하는데요.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에서 16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트와 유람선, 해적선 등 50척에 달하는 배가 장관을 이룬 화성시 전곡항입니다. 이곳에선 각양각색의 배들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다양한 배들을 타볼 수 있는 화성시 뱃놀이 축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화성 시민과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리는 만큼 올해 뱃놀이 축제는 여느 해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배타기와 전통 방식의 물고기 잡이는 물론 제부와 매화, 궁평리 어촌마을에서 갯벌 체험 등을 즐길 수 있고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행사인 마린 플로깅도 진행합니다. 다양한 공연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300대가 밤하늘을 수놓을 라이트쇼와 전곡항 부두에서 펼쳐질 레이저쇼는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들과 우리 어촌계원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마침 이런 행사가 3년 만에 열리게 되어서 우리 어촌계원들과 소상공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화성시 뱃놀이 축제는 전곡항과 궁평항 제부도 일대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승선 체험 등의 사전 예약은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가 고립 상태가 됐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감소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번 가을에는 각 지역에서 그동안 못했던 지역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재호 선임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 축제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원에서는 힐링폴링 수원 화성이라는 이름의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수원 화성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힐링폴링 수원 화성 축제에는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 그리고 세계유산 축전 수원 화성, 제59회 수원 화성문화제, 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네. 정조대왕 능행차는 제가 10년 전에 방송에서도 리포팅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진행이 되죠? 네. 정조대왕 능행차는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 그리고 화성 육릉까지 이어집니다. 이 능행차에는 서울시와 수원시 그리고 화성시가 함께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축제인데요. 정조대왕이 당시 한양에서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들어 있는 화성시 안녕동의 육릉을 찾아가는 행차입니다. 네, 화성 지역에서도 또 다른 지역 축제를 한다고요? 네, 앞서 우리 이재호 기자가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화성시 전곡항에서는 뱃놀이 축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도가 있는 안산 지역 축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축제가 진행될까요? 네, 안산시는 천혜의 자연관광지라는 대부도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는 8일 제6회 대부해솔길 인 서해랑길 걷기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걷기 코스 구간은 경기도청 청소년수련원에서 출발해서 해안길을 따라 해북, 광산 등 모두 6.5km를 걷게 됩니다. 운동을 겸한 대부도 둘레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다 축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흥의 갯골 축제도 유명하죠? 네, 시흥에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시흥 갯골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제17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예술 놀이터입니다. 도심 속에서 갯벌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흥시뿐이라고 합니다. 네. 가을에는 바다도 유명하지만 이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축제도 가슴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왕시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매년 백운호수에서 의왕 백운예술제를 열었는데요. 이번 축제는 이번 가을에 백운호수 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23일부터 25일 이틀간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마련되는데요. 특히 25일 저녁 7시 폐막식이 끝난 뒤에는 불꽃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운호수 옆에는 과천 화훼단지도 있는데요. 네. 거기서 축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진행이 되죠? 네, 과천 화훼단지에서도 매년 축제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일간 중앙공원 일대에서 제25회 과천 화훼축제가 펼쳐집니다. 이 꽃축제에는 형형색색 꿈길 같은 꽃길을 거닐며 화려한 각종 화훼 작품들을 보고 가을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축제의 주제처럼
꽃으로 수놓은 과천의 가을을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네. 과천시 옆 안양시에서도 항상 안양 시민축제를 열어왔는데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안양 시민축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열릴까요? 네, 2000년 안양 시민의 날을 기념으로 시작된 안양 시민축제도 23일부터 25일까지 안양 지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춤인데요. 안양을 다시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 아래 다이나믹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엔 이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도자기 축제가 열렸던 이천에는 도자기 축제가 참 유명한데요. 네. 다음 달 3일까지 열린다고요? 네, 이번 이천 도자기 축제는 이름부터 재미있습니다. 이름이 자기야 3년 만인가? 네. 인데요. 3년 만에 치러지는 도자기 축제가 마치 오래간만에 연인을 만난 기분으로 설레이게 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은 이천 예스파크와 사기막골 도자촌인데요. 사찰 음식과 도자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찰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도자 명장들이 전통 가마와 시연을 현장에서 보면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예스파크에는 공방이 전시장이자 판매장, 체험장이기 때문에 전시에서 구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안성의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안성 맞춤 도시 안성의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는 남사당의 풍악과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조선시대 후기의 전통시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안성 맞춤랜드 수변공원과 안성천에서는 야간 경관 조명과 함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웃과 함께 가을을 즐기는 우리 지역 축제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심재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GTX 노선 연장과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경기도는 물론 서울과 강원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대거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노선을 둘러싼 지역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개최한 GTX 노선 정책 토론회에 경기도와 서울, 인천은 물론 강원 지역까지 6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노선 연장과 신설에 관심이 높은 경기 지역 시구는 16곳.
이미 노선이 확정된 곳까지 합하면 도내 28개 시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도 사업입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안성과 연천 등 3개 시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영향받는 인구 수만 해도 전체 국민의 4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SOC 인프라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프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노선조차 사업이 늦어지면서 연장이나 신설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편입니다. 이미 착공한 A 노선은 삼성역 등 서울 통과 구간의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B와 C 노선은 역사 신설 문제로 착공 시기조차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내년에 노선 연장과 신설 관련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춘천과 강원 지역에서 추가 연장 요구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GTX 연장과 신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의원이 모이신 것처럼 이런 구별 없이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추진에 차질이 있게 되면 또다시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들 것이라고 하는 경각의 말씀도 드립니다. 선거 공통 공약에 따라 평택 연장이 유력한 GTX A 노선과 관련해선 천안 지역에서 추가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고 B 노선은 춘천 쪽에서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지역 간 협치와 경기 지역 시군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안양 칠동 수해민들은 추석 명절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임시시설에서 생활하며 집을 복구해야만 했습니다. 수해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방수문을 안 닫은 책임이 있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안양천이 넘치면서 안양 칠동의 15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방수문을 닫지 않아 하천이 넘치면서 지하의 가정집을 덮쳤습니다. 수해민들은 하수와 정화조가 역류해 집안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과 가구, 의류, 식기 등 모든 물건을 싹 다 버려야 했습니다. 안양시는 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도배 장판 등의 복구비로 33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해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는데 고작 530만 원을 지원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거 200만 원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200만 원 갖고 뭐 그릇이나 사요? 그냥 그런 거 하라고 준 건가? 그래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뭐 가전제품 다 사진 찍고 버리라겠는데 뭐 다 버렸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해민들은 안양시가 방수문을 닫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안양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거가 없어 침수 피해에 따른 개인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양 칠동 수해민들은 결국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닫지 않은 시에 책임을 묻고 인근 공사장의 토사 유출에 대한 문제도 짚을 생각입니다. 침수 피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수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토사가 유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침수 소송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안양 칠동 등 침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안양시의 책임 여부를 따지고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도 물을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지난 8월 초에 내린 폭우로 수원의 서우천 일대 산책로가 크게 유실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산책로가 끊기면서 서우천 일대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폭우 피해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김효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우천 산책로의 모습입니다. 산책로가 뚝 끊기고 그 자리에는 불어난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산책로 유실로, 일대엔 안전 펜스가 설치됐고 서우천 통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달라졌을까?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천으로 임시 복구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산책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물길이 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통행을 막던 펜스는 모두 치워져서 별도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우천 산책로 일대에선 임시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 조치이다 보니 또다시 내린 비에 산책로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펜스들은 구석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산책로 운영은 재개됐고 주민들은 요즘 아찔한 산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대에선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며 물길이 난 산책로를 피해 지나거나 온 길을 되돌아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사실상 제대로 산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수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터졌어요.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니시는데 차량도 평소보다 적게 많이 줄 만큼 이제 비가 그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기는 좀 위험하고 성인 어른이나 피해 다니면서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라서. 한편 이번 서우천 피해의 원인이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하천 공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수원시 장안군은 이달 초 하천 피해 복구 예산 14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생태 환경도 고려해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본격적인 복구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우천 복구 공사가 마무리될 내년까지 주민들의 아찔한 산책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행로가 없거나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국회의원실이 관계기관과 안성지역 통학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4개 학교에서 100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 밖을 나섰지만 어느새 차량이 눈앞을 지나갑니다. 후문 쪽은 보행로가 없어 교사들이 나서 아이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건 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이 없는 정문 앞 도로에는 스쿨존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들로 아이들의 안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단속이 이루어져야 좀 더 강제적으로라도 안전하게 운행을 할 텐데 그 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고 무엇보다 후문 쪽에 지금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후문을 밖으로 나가면 바로 안성 지역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이곳은 우거진 수풀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굣길이지만 보행로마저 없습니다. 어른들조차 달려오는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녀야 합니다. 보도가 오다가 갑자기 보도가 끊겨서 아이들이 찾길로 다니고 있는 좀 위험성이 있고요. 평상시에도 주민들도 이제 찾길로 다니더라고요. 학생 대부분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거나 학부모 손에 이끌려 등교하는 한 초등학교. 수년째 도로 확포장 공사를 이어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직접 아이와 등하교에 나섭니다. 학교 주변의 불법 주차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높이에 가려진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형 참사도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단속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3시부터 5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시청에서 차량으로 단속을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조금. 수년째 학부모들의 민원은 무시됐고 최근 이곳에서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정문 앞에. 그래서 그것도 좀 단속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그 아이가 6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지난해 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20세 이하의 교통사고는 170여 건.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학용 국회의원실이 최근 관계기관과 함께 안성 지역 초중고등학교 55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절반에 가까운 24개 학교에서 92건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보행로가 없는 곳, 스쿨존 표시가 지워진 곳, 보행 신호가 짧거나 끊기는 곳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통학로와 안전에 심대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통학로 개선이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성 지역을 수도권 표본도시로 조사했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곳에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는 공공기관이 꼭 해야 될 거고 국가가 꼭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기관이 협업을 해가지고. 스쿨존 주변에 관련법이 강화되고 안전시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다들 자동차세 잊지 않고 내고 계시나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했다면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군포시에서는 2천여 대의 차량이 체납 차량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체납 차량 단속 현장을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막 동이 튼 이른 아침, 군포시 한 주택가에 자동차세 체납 단속 차량이 들어섭니다. 얼마 안 가 차량 한 대가 단속반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자동차세를 2번 미납한 차량으로 가차 없이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또 다른 체납 차량이 발견됩니다. 체납 금액만 96만 원에 달합니다.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예고서를 붙이고요. 근데 2번 이상 체납자한테는 이제 분납을 낸다든가 아니면 개인회생이라 뭐 이런 경우는 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래도 안 낸 경우에는 저희가 벌어판을 띄고 있습니다. 군포시 등록 차량은 모두 10만 4천여 대. 이 가운데 2번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2,100대에 이릅니다. 9월 기준 아직 징수하지 못한 자동차세는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달 초 집중 단속에 나서 체납에 600만 원을 징수했지만 전체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군포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또는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선 견인이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올 가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지역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화성시 뱃놀이 축제도 3년 만에 개최하는데요.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에서 16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트와 유람선, 해적선 등 50척에 달하는 배가 장관을 이룬 화성시 전곡항입니다. 이곳에선 각양각색의 배들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다양한 배들을 타볼 수 있는 화성시 뱃놀이 축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화성 시민과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리는 만큼 올해 뱃놀이 축제는 여느 해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배타기와 전통 방식의 물고기 잡이는 물론 제부와 매화, 동평리 어촌마을에서 갯벌 체험 등을 즐길 수 있고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행사인 마린 플로깅도 진행합니다. 다양한 공연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300대가 밤하늘을 수놓을 라이트쇼와 전곡항 부두에서 펼쳐질 레이저쇼는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들과 우리 어촌계원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마침 이런 행사가 3년 만에 열리게 되어서 우리 어촌계원들과 소상공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화성시 뱃놀이 축제는 전곡항과 궁평항 제부도 일대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승선 체험 등의 사전 예약은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가 고립 상태가 됐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감소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번 가을에는 각 지역에서 그동안 못했던 지역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재호 선임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 축제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원에서는 힐링폴링 수원 화성이라는 이름의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수원 화성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힐링폴링 수원 화성 축제에는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 그리고 세계유산 축전 수원 화성, 제59회 수원 화성문화제, 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네. 정조대왕 능행차는 제가 10년 전에 방송에서도 리포팅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진행이 되죠? 네. 정조대왕 능행차는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 그리고 화성 육릉까지 이어집니다. 이 능행차에는 서울시와 수원시 그리고 화성시가 함께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축제인데요. 정조대왕이 당시 한양에서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들어 있는 화성시 안녕동의 육릉을 찾아가는 행차입니다. 네, 화성 지역에서도 또 다른 지역 축제를 한다고요? 네, 앞서 우리 이재호 기자가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화성시 전곡항에서는 뱃놀이 축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도가 있는 안산 지역 축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축제가 진행될까요? 네, 안산시는 천혜의 자연관광지라는 대부도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는 8일 제6회 대부해솔길 인 서해랑길 걷기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걷기 코스 구간은 경기도청 청소년수련원에서 출발해서 해안길을 따라 해북, 광산 등 모두 6.5km를 걷게 됩니다. 운동을 겸한 대부도 둘레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바다 축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흥의 갯골 축제도 유명하죠? 네, 시흥에서는 오늘 23일부터 25일까지 시흥 갯골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제17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예술 놀이터입니다. 도심 속에서 갯벌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흥시뿐이라고 합니다. 네. 가을에는 바다도 유명하지만 이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축제도 가슴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왕시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매년 백운호수에서 의왕 백운예술제를 열었는데요. 이번 축제는 이번 가을에 백운호수 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23일부터 25일 이틀간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마련되는데요. 특히 25일 저녁 7시 폐막식이 끝난 뒤에는 불꽃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운호수 옆에는 과천 화훼단지도 있는데요. 네. 거기서 축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진행이 되죠? 네, 과천 화훼단지에서도 매년 축제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일간 중앙공원 일대에서 제25회 과천 화훼축제가 펼쳐집니다. 이 꽃축제에는 형형색색 꿈길 같은 꽃길을 거닐며 화려한 각종 화훼 작품들을 보고 가을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축제의 주제처럼 꽃으로 수놓은 과천의 가을을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네, 과천시 옆 안양시에서도 항상 안양 시민축제를 열어왔는데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안양 시민축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열릴까요? 네, 2000년 안양 시민의 날을 기념으로 시작된 안양 시민축제도 23일부터 25일까지 안양 지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춤인데요. 안양을 다시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 아래 다이나믹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엔 이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도자기 축제가 열렸던 이천에는 도자기 축제가 참 유명한데요. 네. 다음 달 3일까지 열린다고요?
네, 이번 이천 도자기 축제는 이름부터 재미있습니다. 이름이 자기야 3년 만인가? 네. 인데요. 3년 만에 치러지는 도자기 축제가 마치 오래간만에 연인을 만난 기분으로 설레이게 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은 이천 예스파크와 사기막골 도자촌인데요. 사찰 음식과 도자기 만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찰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도자 명장들이 전통 가마와 시연을 현장에서 보면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예스파크에는 공방이 전시장이자 판매장, 체험장이기 때문에 전시에서 구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안성의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안성 맞춤 도시 안성의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는 남사당의 풍악과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조선시대 후기의 전통시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안성 맞춤랜드 수변공원과 안성천에서는 야간 경관 조명과 함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웃과 함께 가을을 즐기는 우리 지역 축제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심재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